자, 20만 년의 발달, 혁신, 그리고 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면 전기, 자동차, 현대의학도 발명되지 않았겠죠. 그럼 만약 인간이 태어난 후에 몸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인지력의 최고 수준이 3살 아이 수준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3살짜리의 뇌가 있다면 외모부터 크게 달라질 겁니다. 더 큰 뇌를 위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보다 80% 작아질 거예요. 태어날 때 두뇌는 어른 두뇌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50조 개의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두뇌가 완전히 발달한 사람은 500조 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책임지는 시냅스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두뇌이고 두뇌는 기계와 같은 우리 몸을 제어하는 전기체일 뿐입니다. 뇌가 더 작으면 두개골도 더 작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그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닐 테니까요. 이마도 더 납작한 형태로 작아질 겁니다. 자바 원인의 이마처럼요. 자바 원인은 직립보행 인간의 초기 부류였어요. 얼굴은 이마가 작아진 덕분에 눈이 더 커 보일 거예요. 태어날 때 아기들은 어른과 같은 크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눈의 크기는 커지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런 큰 눈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과 아기 동물들을 귀엽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물개,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안경 원숭이까지요. 네, 인간은 더욱 귀여운 모습이 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시냅스 연결의 수는 1000조 개로 증가합니다. 성인보다 많은 수죠. 하지만 이때 삭제 과정도 시작됩니다. 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뉴런과 두뇌 경로는 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제돼요. 일명 프루닝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신경 연결을 더 복잡한 신경 연결로 대체하는 것을 돕는 거죠. 말하자면 뇌가 내부로부터 정리정돈을 하면서 캐시를 지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3살에서 5살 사이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갖기 시작합니다. 뇌 발달이 3살짜리 수준으로 멈추면 우리는 지금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쓸모없는 뉴런으로 과부하가 걸린 두뇌 때문에 결코 안정된 감정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짜증도 잘 내고 기분 변화가 심할 거예요. 이렇게 시냅스의 밀도가 높으면 유아의 뇌는 225%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단 음식을요. 단 음식은 두뇌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식단은 당분이 많은 천연 과일이 풍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더 끌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나무 근처에서라도요. 유목 생활까지는 아닐 거예요. 유목민은 사냥을 위해서 이주하는 동물들을 따라 이동하거나 가축들이 먹을 신선한 목초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매년 같은 장소에서 자랍니다. 인류는 따뜻하거나 온화한 기후에서 살고 1년 내내 과일이 자라지 않는 추운 기후는 피할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위한 나무가 충분할 겁니다. 집이나 가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옷을 입지 않아서 더위와 추위로부터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아, 그래요. 직장, 돈, 가게,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 큰 어른들이 사무실에서 벽에 색칠을 하고 작은 상처 때문에 상사에게 울어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네요. 제대로 된 옷이나 효과 있는 자외선 차단 크림이 없으면 뙤약볕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피부가 더 두껍고 튼튼해질 거예요. 특히 신발이 없는 발바닥이요. 또한 좀 더 구릿빛의 피부를 갖게 될 거예요.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멜라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피부색을 정하는 색소 말이에요. 좀 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털이 더 많이 자랄 거예요. 키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바 원인종은 뇌는 더 작았지만 평균 키는 지금처럼 150에서 180cm 정도였습니다. 유아의 정신력을 가진 만큼 어휘력도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겨우 200에서 1000단어 정도겠죠? 참고로 성인의 경우 2만에서 3만 5천 단어 정도 됩니다. 문장은 짧고 기껏해야 3, 4단어로 구성된 문장일 거예요. 3살짜리 아이들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으니 우리만의 원시적인 표시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바 원인이 그랬던 것처럼 동굴 벽화를 만들지도 모르죠. 먹이 사슬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인류는 날카로운 발톱도 힘센 발도 독이 있는 송곳니도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다른 동물들과는 매우 다르죠. 하지만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건 바로 우리의 두뇌입니다. 우리는 잡식성입니다. 송곳니로 고기를 찢을 수 있고 어금니로 식물을 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를 먹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냥은 도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더 큰 먹이는 어떡하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과부하된 뇌는 단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고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유아들이 과일을 좋아하는 건 달콤한 향기와 밝은 색깔 때문입니다. 고기의 경우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죠. 지구에서 함께 사는 동물들이 식량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류는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곳니가 진화 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냥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최상위 포식자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곤충과 같은 완벽한 위장술일 수도 있고 나무에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고 나무 타기와 달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근육은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큰 머리를 가진 인간이 없다면 자연은 다른 지배적인 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몇몇 후보자들이 있어요. 쥐는 수적인 면에서 쉽게 지구를 장악할 수 있어요. 쥐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마리의 쥐가 1년 안에 1200마리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존 조건도 전혀 까다롭지 않죠. 물론 쥐의 천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진화가 허용된다면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증가하고 몸집까지 커지면 새로운 주거지와 자원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인간의 영역을 장악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를 먹이로 삼을지도 몰라요. 이 시나리오는 약한 인간에게 매우 불리하네요. 만약 우주가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존재를 선택한다면 까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까마귀는 5살에서 7살 어린이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할 줄 알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더 큰 새들에게 사냥당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똑똑한 동물 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개 말이에요. 개는 2살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진보된 인류가 없다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인 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길들여진 늑대입니다. 유아의 인지력을 가진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최고의 자리에 오를 동물종을 고른다면 아마도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도 거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사자는 가장 큰 육지동물인 코끼리도 물리칠 만큼 강합니다. 여러 마리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요. 사자는 똑똑하고 나무에 오를 수 있고 천하무적입니다. 만약 커다랗고 포악한 고양이들을 우리 안에 가둬둘 똑똑한 인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아마 숨을 만한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거예요. 이리 와, 나비야.